안녕하세요. 고려중국센터 신HSK 4급 5급 강사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43강 5급의 독해 2부분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지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바닷가에서 자라셨는데요. 올해의 이쯤이 11월쯤이 꽃게가 가장 맛있는 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게를 사다가 주말에 먹었는데요. 꽃게가 먹히는 게 분했는지 제 손가락을 콱 하고 가시로 찔러가지고요. 지금 타자칠 때 고생 중입니다. 여러분도 11월 맛있는 꽃게 드시고요. 저처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공지사항 얼른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이번 달과 다음 달 11월, 12월 시간표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들어주시는 분들 시간표 꼭 참고하시고 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5급의 독해 2부분은요. 짧은 문장을 보고 그리고 A, B, C, D에서 윗 문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하나 고르는 문제지요. 일단 우리 늘 하는 부분 아시죠?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해설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푸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독해 이 부분은요. 짧은 지문이기는 하지만 문제 수가 10문제가량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시면 3부분의 긴 독해를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돼서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덜 쓰고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요, 보통 이렇게 4줄 정도의 지문이 나오면 2줄 정도만 읽고 그리고 ABCD로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이미 읽은 부분에서 풀렸다면 나머지 부분은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제가 2줄 정도 해석을 하고 그리고 ABCD를 바로 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에 답이 이미 나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만약에 답이 없다면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문장을 더 읽어도 시간이 더 오버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유지요. 유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뭐와 할 때 허와 같은 뜻이에요. 뭐뭐와 끈도 같은 뜻이고요. 자, 그거랑 이어지는 수거가 그 뒤에 비치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 뒤에 있는 대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타블렛이요, 쓰기가 좀 불편해요. 결코 제가 이렇게 글씨를 개발세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글씨를 아주 잘 쓰진 않는데요. 이렇게까지 엉망은 아닌데 꼭 이걸로 쓰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보실 정도는 아니죠, 그죠? 자, 하겠습니다. 자, 유모모 비치라이,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라는 뜻이죠. 이 안에 있는 게 비교 대상이에요. 자, 그럼 뭐랑 비교해 봤을 때인가, 이 안에 있는 것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수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 뭐뭐 웨이 뭐뭐, 여러분 이거 웨이라고 4성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성조가 2개예요. 지금은 웨이하고 2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웨이. 그래서 앞에 부분을 A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B라고 한다고 하면 A를 B로 삼다, A를 B로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자, 그러면 우리 유와 비치라이 사이에 있는 것에 요 수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A냐? 이하고 웨이 사이에 있는 게 A겠죠? 요게 A. 그 다음에 B는요, 뒤에 있는 주 한 글자가 B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시면은요, 이 농业为主라고 하면 농업을 주로 삼는, 농업을 주로 삼는다라고 하니까 즉 농업 위주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농업을 주로 삼는, 즉 농업 위주인 농촌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뭐와 비교해 봤을 때라는 위, 뭐뭐, 비치라에까지 같이 해석을 하면 농업 위주인 농촌과 비교했을 때라는 해석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줄 마무리할게요. 농업 위주인 농촌과 비교했을 때 주어는 뭐냐? 도시는 이렇게 되죠. 농촌과 비교를 했을 때 도시는 是的 뭐뭐인 것이다 이렇게 되죠. 后来兴起的后来兴起라고 했을 때 后来라고 하면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것도 미래는 아닌 后来는 과거의 나중에예요. 그러니까 농촌보다는 나중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농촌보다는 도시가 나중에 兴起的 兴起라고 읽어가지고요. 흥하다, 부흥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전에는 농업이 굉장히 부흥했었잖아요. 도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그죠? 그거에 비하면 도시는 나중에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줄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낙서를 한번 지워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로 갈게요. 두 번째 줄, 하지만, 自从 여러분, 自从이라는 게 전치사인데요. 전치사의 自从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세요. 얘는요, 그 뒤에를 언제나 시간으로 받아요.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시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뜻은 뭐냐면은요. 뜻은 뭐뭐한 이후로 라는 뜻입니다. 뭐뭐한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럼 얘도 뭐만 받냐? 后来처럼 과거만 받습니다. 그 과거의 그때 이후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但自从城市出现后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한 이후로 도시가 나타난 이후로 도시가 출현한 이후로 타라는 게 바로 우리의 주어였던 정시를 가리키는 거죠. 도시는 就成为 여러분 이 동사도 웨이가 이성입니다. 정웨이라고 읽어서요. 무엇이 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도시는 정웨이 무엇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됐냐면은요. 人类生活的中心 이게 목적어 얘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농업이 위주인 농촌과 비교했을 때 城市 도시는 是后来 나중에 兴起的 부흥을 했어요. 하지만 自从 뭐뭐한 이후로 城市出现后 도시가 나타난 이후로는 이 도시가 就成为 무엇이 되었습니다. 人类生活的中心 인류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한 두 줄까지만 보고 혹시나 이미 정답이 풀렸는데 내가 더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A번부터. 자, A번. 旅游城市的人口多. 旅游城市 그러면 여행도시죠? 관광도시. 관광도시의 人口는 알고 계시죠? 인구죠. 인구가 많다. 저희가 아직 여행도시가 나온 것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A는 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B번. 城市的风格都很相似 라고 읽어요. 相似. 相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사하다 할 때 사자거든요. 서로 유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도시의 风格, 风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타일, 나오는 품격, 그대로 읽으면 품격이죠.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의 스타일들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도시 스타일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옳다가 아닌 겁니다. 자, B번은 또 아직도 몰라요. 그럼 C번 볼까요? 城市是人类生活的中心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는 무엇이다? 인류 생활의 중심이다. 이건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 정확하게 있었죠. 그럼 얘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정답이 확실해요. 이렇게 나오면 뭔가 아직 더 안 읽은 부분도 있고 이게 답이 아닌지 긴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꺼림칙해요. 되게 꺼림칙하지만 이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너무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찍어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점수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확실한 정답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넘어가시면 안 되죠. 시험을 보실 때, 문제를 푸실 때는 넘어가시고요. 공부하실 땐 그 다음 문장도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C번이 정답이었고요. D번도 있었죠. D번 잠깐만 해석만 하고 갈게요. 농촌 开始重视 旅游业的发展 이렇게 되어 있죠. 농촌이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냐면 重视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여행업의 발전을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읽지 않은 부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답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야 합니다. C번이 정답이었죠? 네, C번 城市是人类生活的中心 이것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네,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부분도 공부를 하고 볼까요? 자, 세 번째 줄이요. 타먼이라는 건 도시들이 되겠죠? 먼에서 복수가 되었으니까 도시들은요. 따, 샤오, 뿌덩. 이때 덩이라는 건 등등이란 뜻이 아니고요. 동등하다란 말 아시죠? 동등하다 등자가 같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뿌덩이니까 뿌이양 다르다란 뜻이에요. 그것들은 즉 도시들은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리시 역사가 호 장, 호, 단. 호는요, 뭐뭐이거나 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는 뜻이죠. 길거나 짧거나 하다. 역사가 긴 도시도 있는가 하면 역사가 짧은 도시도 있다. 그리고功能, 이. 여러분 이라는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한 글자로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 중국어에는 많이 있지요. 이라는 게 就是不一样的意思,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不一样,不一样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功能各不一样 이런 뜻이 되는 거죠. 功能이라고 하면 기능이에요. 기능. 도시의 기능들. 기능도 달라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면 요 공예 정시, 공업도시도 있고요. 예요旅游城市, 여행도시, 관광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风貌, 마오라고 읽어요. 이거 외모할 때 모자인데요. 펑마오라는 건 품격, 아까 펑거 기억나시죠? 스타일과 모양 이런 것들을 펑마오라고 하죠. 스타일과 特色, 특색 같은 것도 各不相同. 相同이라는 게 이양이란 뜻이죠. 그럼 不相同 하니까 서로 같지 않다, 즉 不一样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不一样의 뜻이 되니까 뭐랑 같다?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各이 각각 다르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스타일과 특색도 전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부 다 네 줄을 전부 다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C번이 답이었던 건 이제 확인되셨고 A, B, D가 확실하게 틀리는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자, A번 보면 旅游城市的人口多. 우리가 여행도시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 여행도시가 나온 부분은요. 도시에 각각 기능이 다르다 해서 여행도시도 있다 까지만 나왔죠. 인구가 많다 적다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B번은요. 城市的风格都很相似. 우리 相似할 때 스라는 말이 유사하다는 뜻이었었죠. 그죠?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읽어온 것은 各异 各不相同, 서로 다르다만 나왔죠. 그죠? 그래서 B번도 틀렸고요. 자, C번 답이었으니까 D번 넘어가면 农村开始重视旅游业的发展. 농촌에서 여행업의 발전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내용에도 없고 맞지도 않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번을 최종적으로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시간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독해 속도가 빠르다면 물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5급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다 봐도 시간이 남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5급 시험을 보는 5급 수준의 학생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점수와 맞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독해 이 부분, 이 문제의 정답보다는요. 독해 이 부분을 풀 때 자그마한 요령을 중심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 대본 받아보시면
워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해석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꼼꼼하게 복습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2주 후에 다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마지막 가을 따뜻한 날씨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공지사항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 사이트 주소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나오니까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월 22일 다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2011년도 마지막 시험 12월 4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금 11월 8일이거든요. 화요일. 오늘부터 12월 4일 시험에 신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둘러서 등록해 주시고요. 등록 깜빡하고 있다가 어느새 훌쩍 지나가니까요. 꼭 12월 보실 분들은요. 잊지 않고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